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맞아요. 정말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편리해진 점도 물론 많지만 가끔은 AI가 오작동하거나 좀 편향된 결과를 내놓는다 이런 뉴스도 보이고요.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걱정 같은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 당신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책임 있는 AI, 그러니까 Responsible AI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네. 중요한 주제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서요. 결국 AI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AI가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책임 있는 AI. 이 말을 요즘 자주 들리긴 하는데 이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 해결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 그런 걸 넘어서요. AI를 개발하고 또 사용하고 이 모든 과정에 걸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자. 이런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아, 포괄적인 접근 방식? 네, 핵심은 AI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사람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걸 미리 방지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 안전성 같은 가치들을 실제 시스템 설계나 운영에 잘 반영하는 거죠. 그렇군요. 보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핵심 원칙들이 있더라고요. 공정성, 페어네스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차별하지 않는다,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약간 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데이터가 만약 부족하면요. AI 모델이 그 그룹에게 좀 불리한 예측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공정성은 바로 이런 잠재적인 편향을 미리 좀 찾아내고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가능한 모든 사용자 그룹에게 공평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료 중에 보니까 특정 지역의 그 음성 인식률이 되게 낮았던 사례가 있었죠? 네네, 봤어요. 그것도 결국 데이터 편향성 때문에 생긴 공정성 문제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런 숨겨진 편향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다음으로 AI가 내리는 결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설명 가능성, explainability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뭐랄까 그냥 블랙박스처럼 결과만 믿으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AI가 대출 심사나 아니면 채용 결정처럼 되게 중요한 판단을 내렸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아, 그렇죠. 당연히. 특히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를 알아야 사용자가 납득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결국 투명성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이해할 수 없으면 결국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프라이버시 보호나 안전성 같은 원칙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지는 건가요? 특히 개인정보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그런 원칙을 지킵니다. 접근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안전성이라는 건 AI 시스템이 예측하지 못한 입력값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해킹 시도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오작동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걸 의미합니다. 시스템의 견고성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아, 견고성. 네. 이런 원칙들이 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결국은 이걸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이게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요. 거버넌스는 누가 AI 개발과 운영의 각 단계에서 책임을 지는가 이걸 명확히 하고요. 관련 법규나 내부 정책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전체. 네. 앞에서 말씀드린 공정성, 설명 가능성 같은 원칙들이 실제로 구현되고 또 유지되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인 셈이죠. 책임 있는 AI를 위한 운영체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운영체제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종합해보면 이 책임 있는 AI라는 게 그냥 좋은 AI 만들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공정성, 설명 가능성, 프라이버시, 안전성, 그리고 이걸 다 뒷받침하는 거버넌스까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다 포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엔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제대로 기여하도록 어떤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단순 이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 비즈니스 현장이나 공공정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신뢰를 얻고 규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금융, 의료, 제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해지고 있겠군요. 그렇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AI는 더욱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올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책임 있는 AI의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AI 서비스나 기술을 좀 더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또 현명하게 사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또 강화되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이제 책임 있는 AI는 기업이나 기관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필수가 되고 있다. 네, AI 윤리 기준과 거버넌스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어쩌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고요. 경쟁력까지.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앞으로 생활 속에서 정말 수많은 AI를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그 AI가 과연 이 책임 있는 원칙들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당신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본 이 책임 있는 AI 이야기가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리고 다가올 AI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든든한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